네, 반갑습니다. 네, 설명의 1교시를 맡게 된 수학 강사 류재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자료집은 여기 안에 저희 자료집 하나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예비 고3 학부모님들 되셨는데 기분이 좀 어떠세요? 이제 전쟁 기간 1년이 시작되는데 이제 설명 한번 좀 드릴게요. 그 이제 자료집은 이제 여기 이제 그 A4용지 자료집을 보시면 되고요. 1페이지 보시면 이제 저희 자료집에 차례가 나와 있고요. 뭐 이제 팜플렛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료. 네. 1페이지는 차례에 나와 있고요. 2페이지 보시면 제가 그 동탄명인학원에서 수업을 하는데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가 대표 강사로 있습니다. 팀장 역할을 하고 있고요. 거기 2페이지에 수학 전문가 집단 소개라고 나와 있는데 고3 강의는 우선 저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수학과 졸업을 하고요. 연세대학교 수학대학원 졸업을 했습니다. 최우동 졸업으로. 지금 현재는 동탄 명인학원에서 이제 고3 대표 강사로 있고요. 작년까지는 이제 서울 지역에서도 좀 하다가 올해부터는 이제 동탄에서 좀 이제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동탄에다가 이제 수업을 좀 많이 깔게 됐습니다. 뭐 저한테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없으시죠? 결혼은 했고요. 애는 둘이 있습니다. 네. 둘 다 딸이라서 너무 행복하네요. 이제 3페이지 보시면 이제 이번에 수능 봤잖아요, 학생들이. 그죠? 뭐 이곳저곳에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간략하게 이번 수능 어떻게 나왔는지, 이제 1년 동안 공부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겨울방학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정기반이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보시면 이번에 이제 2023학년도 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이제 끝이 났는데, 지금 거기 이제 첫 번째 3페이지 표를 보시면 이제 수학의 등급 컷이 우선 나와 있습니다. 기하는 전체 인원 중에 한 5%에서 6% 정도 본다고 치면 이제 전체의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 미적이나 확통을 선택을 할 테니까 미적하고 확통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선 미적분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제 원점수가 이제 EBS 이제 공시 자료로 뜬 내용인데, 이제 거기 이제 1등급 컷이 85점이죠. 85점. 그 85점이 언뜻 보기에는 뭐 괜찮아 보이는데 되게 애매한 성적입니다. 우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려운 배점이 4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점짜리를 3개 틀리면 12점이 까이니까 88점이에요. 우선은. 하나 더 까이면 84점 되는 거죠. 그죠? 4, 4, 16이니까. 그러면 거기 85점이라고 하는 말은 4점짜리를 3개 정도까지는 틀려야 안정권으로 1등급이었겠죠. 뭐 거의 대부분 학생들은 4점짜리 3개, 3점짜리 하나를 틀리진 않을 테니까 대부분은. 거기 지금 평균치로 85점 나와 있다고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4점짜리 3개까지가 안정권, 4점을 만약에 4개 틀렸다고 치면 2등급이에요. 올해 수능은. 그래서 이제 미적분 원점수가 85점이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4점짜리 문항은 3개인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그 세 문항은 이제 어머님들 아시겠지만 그 문항 배분이 이렇게 돼 있죠. 공통하고 선택으로 구성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공통은 이제 1번부터 15번까지, 16번부터 22번까지 다시 나뉠 수 있어요. 1번부터 15번은 객관식이고 16번부터 22번까지는 이제 답 적는 거죠. 단답형. 그래서 선택으로 넘어가게 되면 23번부터 28번까지가 객관식이고요. 29번하고 30번이 단답형이에요. 그러니까 선택 과목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수원수투 입장에서는 킬러 문제는 객관식 15번하고 단답형 22번이 킬러 문제예요. 변별력 있는 문제. 선택 문항으로 가면 확통, 미적, 기하 다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 29번, 30번이 좀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세 문항 정도 추리면 공통 과목에서는 15번, 22번, 선택 과목에서는 30번이 변별력 문항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수능 기준으로 보면 학생이 15번, 22번, 30번 틀렸다고 치면 딱 1등급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킬러 문제 3개를 버리고 나머지 집중해가지고 실수 없이 풀었다고 하면 1등급. 그 다음에 킬러 문항 버리고 나머지를 열심히 풀었는데 하나를 틀렸다 2등급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선 기본적으로. 확통은 보시면 88점이지 이제. 문과 기준으로 보면 88점인데 88점은 딱 4점짜리 3개까지가 컷이에요. 그러니까 4점짜리 3개 딱 틀리고 나머지 전부 다 맞췄다고 하면 1등급으로 들어가는 거겠죠. 78점이면 4점짜리 5개 틀리면 80점이거든요. 근데 거기 2점짜리 틀릴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과 같은 경우에는 4점짜리 5개까지가 딱 2컷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는 지금 전체 50만, 재수생 포함해서 50만 정도라고 보면 평균 성적이니까 문항수로 자르게 되면 이과 기준은 3문제, 그 다음에 문과 기준으로 3문제가 1등급 안정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교육과정 개편되기 전에는 27-3이라고 해가지고 27개를 무조건 맞추고 세 문제를 찍기 시험이었는데 이제 교육과정 개편됐죠. 이제 선택 과목제로 들어오게 되면서부터는 전략이 비슷합니다. 이제 킬러 문제 우선 3개를 버려야 돼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선 원하는 게 100점이 목표가 아니고 우선 1등급을 목표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수험생활 중에 킬러 문제를 잡는다기보다는 킬러 문제 3문항 제외하고 27개를 실수 없이 빨리 푸는 연습을 좀 해줘야 돼요. 실제로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번하고 22번하고 30번은 이게 훈련을 하면 풀 수 있는 난이도긴 한데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킬러 문제까지 가기 힘든 시험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27문항이 너무 좀 잔잔하게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중간 허리 라인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좀 다루느냐가 제일 관건이에요. 우선은. 그 4페이지 보시면 우선 자료는 미적분하고 확통으로만 준비했습니다. 기하는 비율이 좀 적어가지고요. 우선 미적분하고 확통만 좀 준비를 했는데 4페이지 거기 보시는 표도 EBS 자료에 있는 거예요. 공시 자료인데 거기 지금 보면 오답률 나와 있죠. 오답률. 그래서 거기 보면 1순위에 30번인데 30번이 제일 어려운 문제기는 해요. 그러니까 선택 과목 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 순위 2번, 22번이죠. 근데 이게 실제로 난이도도 제가 이제 풀어보니까 22번하고 30번 중에 더 어려웠던 건 22번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공통문항 22번 더 어려웠어요. 근데 왜 1번에 30번이 나와 있냐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30번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못 풀었나 보다가 아니고요. 22번 풀다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30번을 못 푼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기조가 바뀌어가지고 선택 과목은 웬만하면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해독을 좀 충분히 하고 기출문제만 해독이 잘 되면 풀 수 있는 난이도였어요. 특히 미적분 30번은 작년, 재작년, 재작년에 계속 나왔던 유형이에요. 의뢰 고3들이면 다 봐야 되는 유형 중에 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 액면으로 보시면 30번 오답률이 1등이네. 그 미적분이 너무 어려웠나 보다가 아니고요. 공통문항에서 시간 다 쓰고 못 푼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예비 고3 학생들 대상으로 문제풀이 하면 30번은 다 이해하는데 22번을 이해를 하기를 힘들어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정시만 생각하고 지금 계신다고 한다면 선택 과목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공통 과목 잡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선은. 그러니까 22번까지 실수 없이 빨리 해결을 해야 선택 과목에서 시간을 좀 벌고 선택 과목은 교육과정 개편되기 전보다 난이도가 확연히 낮아졌기 때문에 공통문항까지만 잘 넘어가면 선택 과목은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무난하게. 그래서 거기 보시면 30번하고 22번, 그다음 14번이죠. 그러니까 14번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객관식 중에 킬러 직접 문제인데 거기 이제 14번은 왜 14번이 3등이냐면요. 이번에 좀 그렇게 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니디 문제인데요. 이제 합답형 이거 기역, 니은, 디귿 맞추는 문제였는데 이제 보통 기역은 쉽게 주거든요. 14번인데 기역은 애들이 풀었어요. 이렇게. 니은은 아니래요. 선지 이제 기역, 니은, 디귿, 기역, 디귿,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애들 심리상 이건 맞췄어요. 이건 틀렸어요. 뭘 찍으시겠어요? 이걸 찍겠죠. 보통은. 이거였어요. 답이.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애들이 보통은 관연도 수능 문제를 많이 풀어놓은 학생들이면 거의 기디가 비율이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억만 맞는 거 거의 안 줬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기억은 다 맞출 수 있게끔 줬으니까. 당연히 디귿은 맞았겠지 하고 찍었는데 다 틀린 거예요. 싹 다. 네, 그래서 거기 이제 오답률을 보시면 22번은 뭐 당연히 아닌데 뭐 틀려야 하는 난이도였고요. 14번은 선지를 좀 못되게 주긴 한 것 같아요. 좀 심성이 좋으신 교수님이었다면 저였으면 기억 디귿을 줬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의도로 냈겠죠. 확실히 알면 찍고 모르면 틀려라 이거였겠죠. 그죠? 그래서 기억만 답이어가지고 찍어서 많이 틀렸고요. 학생들이. 29번은 미적분 29번 같은 경우에는 진짜 쉬웠어요. 진짜로. 제가 해설할 때도 5분 안에 끊었어요. 애들도 충분히 풀 수 있었고. 다시 말씀드렸지만 탑4에 29번인 이유는 그까지 못 가서예요. 그러니까 공통 과목을 잡는 게 최우선이에요. 지금부터는 무조건. 그다음에 21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문항 자체는 쉬웠는데 공통 과목 시간을 너무 많이 쓰니까 이게 오답률이 자꾸 이게 공통 문항에 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확통이나 미적분이나 기하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년 동안은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여기 공통 과목에. 공통 과목에. 그러니까 확통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88점을 좀 점수가 높았죠. 그러니까 공통 과목 산이라는 것만 잘 넘어갔었으면 충분히 고득점할 수 있었는데 특히 문과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잖아요. 사실은 그죠? 공통 과목이 난이도가 좀 높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했던 시험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5페이지 보시면 문과도 마찬가지예요. 문과도.
거기 순위 1번, 2번 보시면 29번, 30번인데 마찬가지입니다. 난이도가 어려웠던 게 아니고요. 그것까지 못 가서요. 그것까지 못 가서. 그러니까 22번까지 가는 이미 시간 다 쓴 거예요. 이미. 그다음에 그 검수 같은 걸 보통 해야 되는데 이제 검사가 끝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가르쳤던 이제 고3 같은 경우에도 제가 좀 전화를 다 돌려보니까 공통 과목이 너무 어려웠대요. 공통 과목이. 그 장단이 있는 것 같은데 교육과정 개편되기 전에는 문과하고 이과형 시험지가 따로였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공통 시험지로 해가지고 수험수도 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문과가 불리해요, 확실히. 그러니까 이게 공통 과목에서 난이도가 높아지게 되면 문과가 피 보는 건 맞아요, 사실은. 근데 하지만 뭐 같은 시험지로 보는 건 매 한 가지니까 문과나 이과 공통적으로 수험수는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반드시. 그 문제는 이제 이렇게 공통 과목이 어렵게 출제가 되고 선택 과목이 쉽게 출제가 되는 거라면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관건인데, 그 수험수도 공통 과목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뒷번호가 어려운 구조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4점짜리면 잔잔하게 계속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쯤 고민을 좀 해봐야 되고 계산도 은근히 많고. 그러니까 그거를 좀 다뤄주려면 전에 교육과정 개편되기 전에는 엄청 어려운 문제들을 좀 많이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좀 교육과정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많이 풀어봐야 돼요, 많이. 그러니까 문제 능식으로 약간 내신하고 비슷하게 가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EBS 수특이나 수완 같은 게 전에는 그 쉬운 문제들은 확실히 쉽게 나왔었는데 지금은 잔잔하게 어렵게 나오다 보니까 수특이나 수완 같은 난이도의 문제집을 꾸준히 많이 풀어주는 게 중요해요, 사실은.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할 때도 전에는 교육과정 개편되기 전에는 킬러 문항 위주로 좀 수업을 했다면 지금은 킬러 문항 맞추지 않아도 1등급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만점이라면 다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1등급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EBS나 수능 완성이나 기출문제집을 많이 회독하는 게 중요합니다, 확실히. 확실히.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기조는 작년이나 올해나 지금 비슷하게 지금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내년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마찬가지라고. 그 고3 되면 버리는 문항이 정해져 있거든요. 버리는 문항이. 15번은 반드시 버려야 돼요. 15번은 무조건 버리게 돼 있어요. 무조건. 선생도 버리고요. 애들도 버려요. 막판 가면. 수열 문제인데 1, 2, 3, 4, 5 그 다음 숫자가 뭐게? 이 문제가 나오거든요. 버려야 돼요. 이 문제는. 20분 시간 쓰고 틀리면 억울하거든요. 그러니까 15번 제끼고 22번은 올해 어렵게 나왔고 작년에도 어렵게 나왔고 22번은 공통과목 문제인데 이것도 상당히 어려워요. 상당히. 22번까지 버린다고 치고 선택해서 30번도 버려야죠. 버리면 안정적으로 1등급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1년 동안 전략적으로 어떻게 가져갈 거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설명 우선 여기까지 드리고요. 6페이지 보시면 이제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이제 크게 보면 종류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우선 윈터 수업이 있습니다. 윈터 수업이. 그러니까 방학 중에 좀 타이트하게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요. 이제 만약에 학생이 월화수목금에 만약에 좀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윈터 수업을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요. 우선 1월 9일 날 개강해서 총 6주간 진행을 할 거예요. 6주간. 그래서 중간에 설날 낀 주는 한 주 휴강하고요. 설날 기준으로 3주 해가지고 총 6주 기간 나오거든요. 그래서 월화수목금 이렇게 해가지고 월, 수에는 수원수투, 화목에는 미적분, 그 다음에 금요일은 기하, 허군, 확통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선생님은 2분 들어가실 거고요. 저하고 고3생 한 분 더 계시거든요. 그분하고 난이도를 좀 나눠가지고 수업을 좀 진행을 할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수원, 수투, 미적, 기하를 이번에 수능이나 작년 거 비교해보면 수특이나 수완의 연결이 높았기 때문에 처음에 1월 달부터 해서 2월 말까지는 EBS 교재에 있는 문항들하고 기출문제 주로 해가지고 풀이를 좀 진행을 할 겁니다. 회독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회독을 시키려고 우선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고3을 많이 믿었는데요. 올해부터 믿지 않으려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9시 반에 불러가지고 12시 보냈거든요. 이제 안 보낼 거예요. 고3도. 남길 거예요. 클리닉. 아프면 남아야죠. 그래서 이제 최대한 수업을 하고 클리닉이 1시부터 3시는 필수로 남길 거고요. 웬만하면. 혹시나 뒤에 수업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5시까지는 저희가 대기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배운 수업은 그날 최대한 끝낼 수 있게끔 최대한 진행을 할 겁니다. 이게 5일 동안 타이트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만약에 월요일날 수학 오늘 진행을 하고 과제가 나가면 못 하거든요. 웬만하면. 그래서 월요일날 수업을 하고 점심밥 먹고 클리닉에 남아서 다 풀고 가라고 할 거예요. 우선은. 그래서 최대한 방학 때까지 목표는 그 수특 교재가 오면 2월 초에 나와요. 2월 초에. 그러니까 거기 지금 진행되는 건 제가 자체 교재 EBS 수특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 EBS 수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2023학년도 수특 교재 있죠. 그거 포함해서 4개년치를 풀 거예요. 우선은. 수특 4개년치하고 기출문제 주요 문항 5개년치를 제가 합산해가지고 자체 교재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2월 말까지 끝낼 계획이에요. 2월 말까지. 그 주요 문항들을 다 모아놨으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월요일날 수업하면 그날 남겨서 숙제하고 보내고 화요일날 미적분 들으면 하고 남아서 과제하고 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윈터는 저희한테 좀 주어진 시간이 좀 많기 때문에 최대한 수업을 많이 하고 클리닉까지 좀 붙여가지고 많이 할 계획이고요. 학생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주중에 시간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고 치면 7페이지 보시면 정규 수업도 있습니다. 정규 수업도. 정규 수업은 저는 이제 토1 수업하고요. 아침 오전 9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토1 2번 진행을 할 거고 토요일 날 수학 원투, 일요일 날 미적분. 교재는 윈터 때하고 똑같습니다. 교재 구성하고 컨텐츠는 동일한데 정규반은 이제 뭐 장점이라고 하면 그냥 그 수업 수강을 만약에 한다고 치면 1년 동안 쭉 가는 수업이고요. 만약에 학생이 주중에 좀 시간이 된다라고 하면 주중에 윈터 수업을 만약에 수강을 하게 되면 이제 클리닉까지 붙여가지고 좀 질의응답 할 수 있으니까 교재 자체는 같되 좀 문제 풀이 양이라든가 좀 타이트하게 좀 진행이 되는 거 윈터라고 보시면 돼요. 주중에 안 된다고 해도 정규반 때 진행되는 컨텐츠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계획은 2월 말까지 해가지고요. 이제 수특 4개년치, 기출문항 5개년치 정도를 제가 풀이를 해줄 거고 3월부터 6월까지는 기출문제의 범위를 좀 더 넓혀가지고 15개년치를 풀어줄 거예요. 우선은 15개년치 풀고 6월 평가원 대비까지 끝내가지고 시즌2가 끝나고요. 그다음에 6월 평가원 보고 나서 9월 평가원 전까지는 저희 팀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자체 문항 문제집 가지고 킬러 문항 대비를 하고 그다음에 구평 대비를 하고 막판에 수능 대비하고 끝내는 걸로 계획을 전체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작년에 제가 모의고사 수업할 때 반송고 4등급 학생이 들어왔거든요. 제가 최상위권 수업을 했었는데 반송고 4등급이래요. 그래서 저희 반은 안 되고 저기 다른 반 가야 되겠는데 했더니 자기는 죽어도 듣겠대요. 최상위권 반을. 얘 안 된단다. 지금 6월인데 늦었단다. 저기 밑에 반 가서 개념부터 다지고 오자 했더니 자기는 죽어도 안 된대요. 해야 된대요. 1등급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략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략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킬러는 버렸어요. 보지도 않았어요. 부들부들 떨 정도로 킬러는 보지는 않았고 나머지 쉬운 문제를 실수 없이 빨리 풀어야지 하는 전략으로 계속 간 거예요. 계속. 6월 평가원부터 수능 끝날 때까지. 그래서 걔는 수능 시험장 가서도 15번, 22번, 30번은 그냥 X 꽂고 시작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근데 이게 학생 입장에서 보면 15번, 22번, 30번을 버리잖아요. 그럼 버는 시간이 50분이에요. 50분. 세 문제를 버리면 50분을 벌어요. 그러니까 세 문제를 버리는 전략을 가져가고 50분 동안 검수하고 다시 한번 보고하는 전략으로 가게 되면 지금 현재 교육제도에서는 1등급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시험이에요. 사실은. 교육과정 개편되기 전에는 1등급이 저기 멀리 있는 얘기였어요. 멀리 있는 얘기. 실제로 30번 같은 경우에는 뭐 정답률이 0.1% 정도 되는 시험도 있었고 근데 지금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 킬러 문제만 적당히 좀 조율을 좀 잘하고 나머지 문항에 좀 집중해가지고 연습을 1년 동안 충분히 하면 1등급 받을 수 있어요. 확실히 받을 수 있으니까 제가 또 경험이 많거든요. 맡겨주시면 1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최대한 받을 수 있게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8페이지는 거기 이제 그 계획표거든요. 계획표. 수학2, 원2, 기하 미적분 이렇게 나갈 건데요. 그 진도는 주차별로 조금 밀리거나 뭐 조금 빠르거나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2월 말이 되기 전까지 우선 한 바퀴 돌릴 거예요. 우선은 한 번 돌리고 3월 달부터 다시 세교육과정 가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그 다른 과목하고 똑같습니다. 뭐 학생 자면 영상 찍어가지고 보내드리고요. 뭐 진도 나가는 분 있으면 진도 문자 당연히 나가고요. 학생 개인적인 사유로 만약에 결혼이 있다고 하면 유튜브로 찍어가지고 영상 링크도 걸어줍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모르는 부분 있으면 제가 새벽 2시 반까지 잠을 못 자요. 애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학생이 카톡으로 뭐 찍어서 보내면 보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패드로 보내주거나 음성 녹음해가지고 보내주거나 어떻게든 최대한 좀 타이트하게 할 계획이니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학생들 수업하고 똑같네요. 수업 다 끝나고 얘들아 질문 좀 해라 이렇게 하면 다 딴 데 보고 이렇게 전생이 언제 나가나 그죠? 그 어머님들이 지치시면 안 되시는 거 아시죠? 아버님도 계신데 그 저희 부모님 고생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험생 기분 등락에 따라서 어머님들 기분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사실은. 그 어머님들께서도 좀 잘 버티셔가지고
뭐 애가 힘들어하면 훈육도 좀 해주시고 뭐 잘하면 잘했다고 칭찬도 좀 해주시고 하면 확실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한테 만약 보내주신다면 제가 확실히 제가 졸업한 학교보다는 좋은 데 보낼 수 있도록 한 군데밖에 없죠? 두 군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 서울대하고 고려대 이러면 섭섭하니까요. 예. 최대한 학생이 원하는 학교 좀 보낼 수 있도록 최대한 좀 노력을 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교시가 많거든요, 어머님들. 수업 시간이 되게 기니까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네. 제일 마지막에 소장님 오실 거거든요. 그때가 하이라이트죠. 그때까지 졸지 마시고 네, 힘내셔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